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0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야! 야! 그래도 이번에 예. 최정호 후보나 이분 참 그나마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내가 볼 때 관료 출신이고 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는 있었지만 이 관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어서 나는 이 인사는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낙마했고 조동호 후보는 이제 과학기술부 네. 장관인데 네. 이분이 또 낙마했는데 조동호 후보는 왜 낙마한 거예요? 포르쉐. 포르쉐가 뭡니까? 그 아들 유학 갔는데 황제 유학. 황제 유학 갔죠. 그다음에 물론 뭐 아들 아니, 유학. 돈이 있으면 황제 유학가 뭐 아유, 어떠고 아유, 무슨 왕 유학가 뭐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할 걸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유학자가 저 그 얘기. 아니 포르쉐는 그러면 누가 아이, 탑니까? 포르쉐 타든지 아니 말든지 포르쉐를 타든 벤츠를 타든 상관없잖아요. 원래 조동 후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부인 앞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예. 전세금을 올려서 그 올린 전세금의 차익 갖고 아들에게 포르쉐를 사주었다. 이 부분에서 국민들 눈을 본인은 맞습니다. 아마 또 티코나 이런 거 탔을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걸 아마. 우리 한마디로 위선, 이게 갈취. 아니, 전세금 차익을 갈취라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의 그거 갖고 사유 재산 아이, 그 보장이라는 좋아요. 게 그러니까 분명한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전세금을 얼마를 받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박종진 앵커의 수익 갖고는 애 5 다 미국 유학 보내 4시에 5시에 4명. 4명 다 저는 못 보냅니다. 유학 보내서 포르쉐 못 저는 타요. 학원도 제대로 그런데 보내기 쉽지 조동호는 그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무슨 돈으로 보냈느냐? 빚을 내서 보냈나 보죠. 그리고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포르쉐 해줬나 그래서 우리 보죠. 국민들이 혈압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아니 왜 그러면 이재용 회장 보고 혈압은 안 오릅니까? 아니 혈압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혈압 올라갖고 좀 이재용 때려잡겠다는 거고 최고로 아니 그러니까 조장하잖아요. 재벌들 보고는 혈압이 안 오르냐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제가 제 이재용 부회장 장관 얘기하는 하고, 거죠. 장관 아니 이재용 하냐고. 부회장도 포르쉐 뭐 좋은 차 아니, 타고 다닐 거 장관 아니에요. 하냐고. 아, 국민 세금 잠깐 안 하냐고. 하죠. 예,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분은 장난 안 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문제로 하는 건 좀 전세금을 그러면 전세금이 높아지면 자자 괜찮죠. 그 전세입자가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분- 뭐야? 갑질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 어떻게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갑질을 갖다 용인하면 나머지 갑질은 다 어떻게 뭐라고 우리가 그 지쳐갈 수 전세금이 있습니까? 주변도 다 올라가니까 본인도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갖다 그러니까 너무 사안이 약한 아니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이분 판단은 7명 후보자 다 네.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보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5대 결격사유, 7대 결격사유 다 해당되는 거죠. 아니 이 지금 7명 아니 최정호 후보 아니 관료 출신의 무슨 수로 똘똘한 집 세 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아니 그 뭐 결혼을 또 잘하셨나 아이 보죠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박종지 TV 안 봅니다. 네. 아니 옹호할 사람을 옹호해 줘야죠. 아니 똘똘한 집 세 채에다가 그래 나중에 분당 그 집은 갖다가 막판에 문제 되니까 형님, 그걸 쪼개 갖고 나는 그걸 쪼개서 이쪽이 민주당 후보고 청와대 대통령이 사유한테 임명하고 증여했다는 그게 이걸 정상입니까? 떠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국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이? 이분이 결혼을 잘할 수도 있고 로또에 당첨됐을 수도 있고 자 그걸 갖다 이상하게 집을 가정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집을 가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니 왜 집을요. 갖다가 상상을 하세요? 그 사람이 로또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걸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확인해 봤어. 로또 맞은 적도 없고 그렇게 장가를 갖다 엄청나게 잘 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100억짜리 집 한 채하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 세 채 그 채수로 따지면 안 돼요 또 집을. 그래서 남긴 차액이 26억이랍니다. 됐습니까? 아니 그 배 26억 무슨 많이 아프셔서 들어본 그런 이름인데. 거죠. 그죠? 배 아파서 이러죠. 당연하죠. 대한민국의 멀쩡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장들과 뭐 여기 자리에 있는 뭐 박종진 제가 앵커는 이 얘기하고 싶은 박종진 게 앵커는 막 그런 걸 지향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나 김철근 같은 경우는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거 못했거든요. 배 아프죠. 저도 형님 못했어요. 근데 봐봐요. 저는 부러워하는 것 같아. 부럽죠 사실. 근데 봐봐요.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정부에 다 너희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보수가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투자니 투기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너희들도
다 똑같다. 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하고 어떻게든 부자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근데 이건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본주의 원칙이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아니 당연히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 부자가 되고 싶은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지 뭐. 나 그렇게 가난하지. 그렇게 가난하냐? 형님은 좀 가난하지. 그래도 아저씨보다 좀 더 많아. 저보다 많아. 내가 제일 가난한 거야.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고,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부자로 잘 사시면 되는 거고. 누가 뭐래? 그러니까 부자로 사시라고. 아니 그런데 공직은 맞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얘기는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낙마 싶었던 장관들, 그죠? 부동산 문제니 뭐 너희들 똑같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똑같이 공격하는 꼴을 보면서 이거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요즘은 새로운 유행어 내노남불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면 노후 대책, 네가 하면 불법 투기예요. 네, 알겠어요. 아니 형님, 그러니까 나 이걸 가지고 야당이 공격하는 것도 참 내가 볼 때 안타깝게 보이고, 그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약에 이게 불법 행위라든가 위법 행위가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건 낭만시켜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 그 부분이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집이 몇 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앴으면 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제에서 인사청문회가 있는 나라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필리핀, 그리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근데 없어요. 미국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거의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은 하죠. 대신 FBI하고 IRS 등에서 사전에 완벽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정책을 놓고 그야말로 의원과 후보자 간의 다툼 뿐이지, 그런 식의 우리같이 이와 같은 부분들, 이런 쿰쿰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미 사전에 다 걸러요. 만약에 현재 같은 인사청문회를 하려면은 미국식으로 인준표결을 해야 돼요. 우린 표결 안 하지 않습니까? 표결 안 하죠. 국무총리 등만 표결할 뿐이지. 그러니까 망신만 줄게요. 그 망신만 주니까, 자 보세요. 아까 뭐 우리 박종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과음 지르고 있는 의원들도 막상 까놓고 보면 다 흔한 얘기 독일 박영선 얘기네요. 의원이 대표적 케이스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박영선 의원 아닙니까? 엄청나게 아니 현역 낭만시켰는데. 의원 때 청문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을 저격했습니까? 막상 딱 올라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 표현 좋아.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현재 인준표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어. 자, 인준표결 안 하니까 이렇게 돼요. 국민들이 혈압 올라. 후보자는 올라가서 인간 살아온 인생 전체를 갖다가 진짜 완전히 낱낱이 까발리고 개망신 당해. 그리고 대통령도 억지로 강행 처리하면은 영도 안 서. 모든 욕은 대통령이 먹어. 이런 청문회 못하네. 그럴 바에는 안 하거나 내지는 굳이 한다면 미국식으로 인준표결을 하면 돼요. 장관을 인준표결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권.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인사권제라는 측면이 있을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청문회도 하지 말자는 이제 거죠. 청문회를 그럴 바에는. 하되 뭐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사전에 걸을 건 다 걸르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돼 있는 그 자료들 있잖아요. 미국은 다 제출을 합니다. 의회에 제출해서 다 봐요. 보고 그거 관련해서는 거의 그 질문이 없죠. 예를 들면 뭐 행안부 장관이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비전과 정책을 갖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전과 정책에 대한 아예 논쟁이 없어요. 그럼. 없고 아예 없어. 완전 신상털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는 거라서 이른바 도덕성 문제가 주가 돼서 별로 적절치 않죠. 지금 능력 검증이 전혀 아니고. 지금 이제 청문회를 보면 안타까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너무 근데 많죠. 다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그리고 뭐 암 수술 뭐 특혜 받았냐 이런 얘기는 하고, 그죠? 본인의 완전히 신상에 대한 얘기. 우리도 사실은 사전 검증을 합니다. 하죠, 청와대에서. 하고 있죠. 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340개 항목인가 될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하는 그 시스템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번역을 해서 만들어놔서 나름대로 체크를 다 해요. 동의도 하고. 그러니까 사전 검증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청와대 자체 내에서 빨리 아웃시키는. 그런데 그러면 조현옥 인사수석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뭐 하는 겁니까? 그 검증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제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박영선 후보자가 문제됐던 것은 한 1000여 건 되는 제출 요구서가 있습니다. 제출. 근데 거의 안 됐잖아요. 145건 안 냈다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핵심 중에 다 안 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청문위원들로 봐서 거기서 이런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문회장이. 국민의 형님이 말한 대로 분노, 그죠? 어쩌면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그죠? 근데도 저는 왜 이렇게 분노가 별로 안 나고 오히려 그렇게 막 이분들 재산이 많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핵심이 이분들 재산이 과연 위법행위로 얻은 거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지, 그죠? 그거를 따지고 저는 그냥 재산이 많다고 이렇게 적폐로 모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많은 게 적폐입니까? 아니 능력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왜 적폐입니까? 그죠? 근데 단지 이런 거죠. 최정호 후보 같은 경우는 공직자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국토부. 아니 근데 부인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예. 부인이 뭐 하셨는지 모르죠. 아니, 나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잘은 부인이. 모르겠는데 그 국토부의 관료 출신이라는 거죠. 관료 출신으로서 그 국토부가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인데 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이 딸한테 팔고 그 딸 집에서 월세로 살고 뭐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건 있을 수 없지 사실 공직자. 아니 그러면은 제 얘기 뭐야 들어봐. 김의겸 대변인은 뭐 김의겸 대변인이 했습니까? 그 부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 뭐 내가 이현주식 표현을 하면 좀 찌질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김의겸 대변인 건도 사실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그 대통령 입이잖아요. 그러면 공사에 시기가 안 맞았죠. 시기가 공사의 잘못됐죠. 모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죠. 적어도 공직자의 처신에 관련돼서 공적 사고방식 전혀 없다는 거죠. 저 같으면 하나도 안 해요. 부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부인이 했다는 그런 아니, 찌질한 그리고 변명이 어디 있어요? 전 재산을 올인하고 전부 대출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딱 노후의 모든 목숨을 다 건 거죠. 그게 내놓남불이라니까. 그런데 자, 이 내놓남불이 아니 근데 재개발한다고 투자한다고 100%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미 아이고 무슨 거기 아니가 흑석동이 흑석도 구지역 아니에요. 아니 흑석동이 제가 중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동네를 잘 알아요. 예. 그러면 재개발 100% 성공한 본인이 해야지 거기서 올인해가지고. 나는 정보도 없었고 돈도 무슨 없고. 정보야? 거기 가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정보 다 얻을 수 있어. 자, 여기에 거기 무슨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지금 김의겸 씨 얘기를 굳이 하니까 예. 김의겸 씨는 사실은 수사 대상입니다. 아까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는가? 형님, 그 동네에 그냥 부동산 중개소 가면요 정보 많아요. 여보세요. 예.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 지나가는 웃습니까? 개가 웃습니다. 예. 오늘 좀 이상하네. 이 양반이 뭐 침 맞았나? 이 양반이 지금 여러분 국민 여러분 드디어 박종진 앵커가 청와대 대변인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미연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지 않고서 오늘따라 이렇게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철근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해주고 네 편 내 편 따질 필요 없다. 과거의 인사청문회 내용, 과거의 공직자들 전부 자료 뽑으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요한 건 자본주의 국가다. 자기가 나는 김의겸 대변인이 모든 한 행동 중에 이게 위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이 사람이 올인을 재개발에 투자하든 자, 뭘 하든 그래서 수사해야 그게 됩니다. 뭐가 문제냐. 이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 첫 번째 정보를 자체. 어디서 받았냐? 두 번째 대출 갖다가 오버해서 받았다 이거지. 특히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네. 과거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랬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 운운하면서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그런데 왜 당신들은 보면 더 큰 적폐를 갖다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감싸려고 들고 어제 윤도환 대변인이 수석이 한 말은 국민들 가슴에 다시 한번 소금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집 문제인데? 세 채 가진 게 무슨 죄냐? 3,500만 원 포르쉐가 뭐가 죄냐? 제 얘기랑 똑같은 비슷한. 거기에 그래서- 위법이 있느냐 불법이 있느냐를 난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 잡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님 다 끝났죠 이제 이게. 알았어. 저는요 이 초점이 비판의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정부가 행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요 억제 정책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 정보가 어떻게 구했나 이거 제가요 그냥 재개발 하시는데 발품 파시면 형님 정도면
이 정도 정보 다 얻어요. 솔직히 부동산 중개업소 한 두세 군데 다니고 형이 조금 더 노력해서 흑석동 또 요즘에 유명한 데가 한남동 재개발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서 한남동 가서 다 이렇게 한 발품 파시면 이 정도 정보는 다 좀 너무하다. 박종진 앵커 오늘 보니까 네. 이 정부의 대변인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 형님 좀만 더 들어줘.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야기는 네. 지금 윤도환이가 할 이야기고 김의겸이가 할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형님. 여기서 보면 저는 아니 자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정부에 지금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0년 7월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시지 않은 집 팔라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누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그런 아니 부동산 김현미가 정책- 잘못됐다는 거야. 최정호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이 수요 억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거든요. 이게 나는 잘못됐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자, 정부는요. 사실 재개발 아무데나 가셔도 내가 볼 때 그렇게 뭐 특별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 보니까. 그다음에 이 대출 오버한 거 있잖아요. 대출은 담보대출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나 금감원 감독을 철저히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점장의 직권으로 어느 정도 선의 융통성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최대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 문제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왜 그 불쌍한 김의겸을 왜 잘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그걸 왜 지금- 잘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이나 김현미도 잘못했다며. 네. 아니, 김현미는 잘못했죠. 그러니까 무슨 김현미 얘기하는 장관은 거야, 왜 지금. 잘못됐냐면 무슨 얘기냐면 형님 부동산 많은 것을 적폐로 모는 지금의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이 정부가 잘못됐죠. 아니 봐요. 아니 그 멀쩡한 이 정부의 아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아니 정확히. 그러니까 잘 따져봅시다. 만약에 위법이나 분명한 어떻게 봅니까 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죠. 이게 발견되면 분명히 이거는 법적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거 뭐 그냥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했다고 저기 하는 건 잘못됐고 부동산은 투기냐 투자냐 이거는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이 어떤 게 투기고 어떤 게 투자인가 그거 결론 내린 게 기껏해야 된 게 탈법이냐 아니냐 그걸로 결론 내렸거든요. 이 TV를 본 분들은 박종진 앵커가 방송을 정말 잘하고 싶다. 다른 지상파나 종편에 많이 출연하고 싶다. 이걸 방송 전에 이미 많이 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걸 아니, 난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싶은 자본주의 거예요. 국가라는 건 내가 인정을 하지만 사유 재산에 대해서 자. 취득, 처분, 수익을 얻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당연히 얘기하고 있지. 당연히 나는 있지. 지금 이분들 편드는 게 아니에요. 과거 당연히 있지. 정부에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도 그렇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고위공직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지. 국민 정서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국민 그게 정서라는 게.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고 정치적 판단인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최정호 후보나 조동호 후보를 낙마시킬 정도의 사안이라면 아니 그럼 다 낙마시켜야죠. 거의 다 해당되는 그 거 얘기를 아니에요? 하는 거야 지금. 박영선 후보나 김현철 후보나 그분도 진영 부동산 후보잖아. 많더구만요. 아니 왜 더 심각하더구만요.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네. 거론을 말을 안 않고 하죠? 유독 자기 지역에 자기가 재개발 정보 얻어서 자기가 투자한 사람도 있고. 제가 뭐- 잠깐만요. 잠깐 얘기하세요. 무슨 이게 얘기냐면- 말을 끊지 마세요, 박종진 앵커. 오늘 이상하네. 이 양반 이해가 안 해, 진짜. 아니 아니 당신 일도 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 그래? 아니 다 그만둬야 아니 아니, 다 유독- 읽으면 다 그만두라 그랬어요. 아니 다만 유독 뭐- 관료 출신 있잖아요. 응. 지금 관료 출신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정치적 배경이나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날리면 날리는 대로 정치적으로 별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사람들만 고른 게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핵심이.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지. 그렇잖아요. 7사람 다 그거 그만두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잘못됐네요. 아 그럼 일곱 사람 잘못됐잖아 이거. 일곱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일곱 사람이 다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데. 왜 이분들 왜 낙마시키려면 두 사람만 다른 날리냐 사람하고 이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건 똑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까 아니 저 낙마시키려면 다 해야지. 아니 그걸로 낙마시킨 게 이 사람아 가장 힘없는 놈 두 놈 자른 거 아니야. 그럼. 솔직히 박영선이하고 김현철이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옹호할 걸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언제는 자본주의 아니었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안 지켰어? 근데 뭐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청문회는 못하러 와요.
자, 그러니까 형님 말대로 5명을 살렸잖아요. 아직 산지 안 산지 봅시다. 아직은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건 5명은 살리고 2명만 낙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명은 낙마했는데 5명 현재 그 절차 진행 중이지. 절차 아직 진행 중이에요. 중이니까요. 지금. 절차가 진행 자, 중인데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 봐봐요. 이 2명이 제일 힘없는 사람이라며 관료 출신, 그죠? 아니 내가 보긴 그래. 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다면 이 두 분도 사실은 이쪽 바닥의 전문가인데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3명 다 똑같아. 내가 지금 이분들을 판을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본주의 상황에서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보면서 똑같다. 지난 정부에서 낙마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또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 정부에 낙마했던 사람들한테 돌을 던졌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또 똑같이 돌을 맞는,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결론이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도 돌 던지고 옛날 그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란 말이에요, 계속. 당연하죠. 자, 이제 그러면은 집 한 채 있고, 아예 원칙을 장관 딱 할 때 집 한 채고, 그 과거에 절대 집 2채나 3채 있었던 사람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왜냐면 이번에 최종호 후보는 바로 전에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딸하게 해가지고 또 했잖아요. 예, 꼼수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대 안 되고, 그렇게 딱 정합시다. 예,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또 투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해요. 투표로 국민 투표까지 그런 걸 인사청문. 아니,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이거. 야! 말장난하나 지금. 야! 말장난하나 지금. 지금 당신 말장난하는 거 뭐야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인사청문회 좀 얘기하려면 말 좀 끊지 마.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뭐 그럼 뭐 합시다. 국민 투표 비아냥거리는 거야 지금. 그거 아니잖아. 과거에 가서 너희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놈들 너희들 그런 후보 냈는데 왜 지금 와서 돌 던지냐 이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다는 그 거예요. 똑같으면 어떡하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용서해 주자고. 그거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불법 행위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마녀사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지금 현재 미래 꿈이 있는 관료들은 자기 관리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러저러 했으니까 이제 서로 그냥 대충 넘어가자.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문재인 얘기가 대통령이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5대 결격사유니 7대 결격사유니 허들을 높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근데 거죠. 왜 갑자기 우리는 촛불 정부니까 하고 허들을 5대 7대 그렇죠. 올려놓은 그리고 통과 안 시키니까 국민들이 혈압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5대 7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럼요. 국민들은 기대를 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 이뤄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5대 7대에서 어긋난 사람들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자, 저는요, 그러니까 7명을 다 그런 문재인 부동산에 문제 있었던 거의 똑같은 분들 다 살리시든지 다 낙마시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두 이렇게 명 힘없는 두 분만 낙마시키고, 또 제가 볼 때 다른 분들도 부동산에 더 문제 있는 사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살리시고, 이게 뭡니까? 가장 관심이 갔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박영선하고 김현철인데 그 물론 최정호 후보나 조동 후보가 뭐 황제 유학이니 뭐 그다음에 딸에게 그 꼼수로 증여 비슷하게 팔고 뭐 부동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더 관심 갔던 후보자는 박영선하고 김현철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저는 좀 이 두 사람을 날릴 때 좀 난데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야권의 공격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임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사람들이거든 어찌 보면. 예? 제일 볼 때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 분야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최정호 후보하고 조동호 후보를 날리면서 결국은 일부 시인도 했어요. 검증 실패 부분에 대한 일부 시인도 하면서 박영선하고 김현철 진영은 살리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검증 라인에 대해서도 조조 라인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는 이런 구도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이 7명의 그 장관 후보자 추천, 그 다음에 검증, 이 과정에 있던 조조 라인, 조현옥, 조국,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7명 중에 우선 2명이 낙마했고 5명 중에 앞으로 여론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사람이 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조조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예. 다시 한번 예.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 7명이 만약에 우파 정부에서 임명된 7명이고 네. 이라면 네.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을까? 똑같죠. 궁금하려. 아마 7명 더 비판하고 난리 났을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보면은 지금 7명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준. 예, 요 내용이 그대로. 요 사람 그대로. 예, 막 그리고 이렇게 바- 투자하고 막 난리한 거. 아, 이거 그 이제 박영선 의원도 그때는 박영선 의원도 자유한국당 의원이야. 예, 예. 그 7명 그렇죠. 다 이제 왔어. 그렇죠. 내용은 똑같이 똑같아. 하고. 민주당은 아마 지구를 10번을 들었다 놨다 할 거고요. 낙곰수 등이 아마 자근자근 씹어서 아마 이 7사람은 아마 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이걸 만약에 우파 정부, 보수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임명이 있다면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나는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싶다니까 지금. 그죠?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그잖아요. 네. 민주당이 나서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보수 정부, 우파 정부 이렇게 낙마시켰던 분들에게 정말 사죄드립니다 한마디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나 그런 마음이 아니 들어요. 내노남불이라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하면은 노후 대책, 네가 하면 불법 투기.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다 똑같다. 예? 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제가 이런 말하면 또 형님한테 야단 말고. 아니 야단 안 쳐요. 장관도 예. 그냥 우리 보통 인간하고 똑같다.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그 장관하지 아니, 마세요. 똑같죠. 네,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장관하지 마시래. 난 그거 장관 안 하잖아. 장관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장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장관 안 하면 되는 네, 거지. 알겠습니다. 그거 왜 장관하겠다고? 억지로 또 대통령이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도 황태순 장관님 후보 좀 해주세요. 이러면 박종진- 형님 못 이기고 할 거 아니야. 박종진 네. 대통령 각하. 저는 여러 가지 흠결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예.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 박종진 대통령 각하에게 돌을 던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누를 끼치게 돼요.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그러면 형 오늘 이거 필름 저장시켜놔. 왜냐면 형 나중에 장관 되면 꼭 이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각하. 저는 저 인사청문회 안 하는 장관 말고 인청문 아니 장관 말고 인사청문회 안 거쳐도 되는 수석 경력. 실제로 그 인사청문회에 해당되는 공직의 추천을 받으면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한 15년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행정고시 해갖고 뭐 관계 들어 세대가 바뀌는 거죠. 세대가 바뀌어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은 그럼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합니다. 관리하죠. 관리하고 그러면 사회가 맑아지는 거고. 네. 최종 후보, 조동 후보 왜 이분들은 속으로 걸 거야? 왜 나는 약한데 저는 쟤네들 더 세게 내용이 더 센데 왜 나만 낙마시켜? 이렇게 좀 집에서 또 울죠. 많이 이렇게 또 슬퍼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저희 이 방송 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이게 이게 다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표현이 참 좋아, 그죠? 그럼. 살리려면 살리시고 낙마하려면 정말 이분들보다 더 심한 분들이 있는데, 그죠? 청와대 기준이 도대체 어딘지. 괜히 엄청 혼나고 지나가는 것 같아. 울지 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씁쓸한 오늘 진행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